검정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가 거울 속에서 웃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입지 못할 만큼 길이가 짧아 허벅지가 훤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에리코는 빙그르 몸을 한 바퀴 돌려본다. 그가 마음에 들어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어떠세요? 하며 다가온 여점원은 그녀의 모습을 보더니 와, 정말 잘 어울려요 하면서 환하게 미소 지었다. 입에 발린 말로는 들리지 않았다. 이걸로 할게요. 에리코가 말했다. 값비싼 고급 제품은 아니지만 자신이 봐도 어울렸다. 가게에서 나오니 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에리코는 역을 향해 걸음을 서둘렀다. 5월도 후반에 접어들었다. 이번 달에 벌써 4벌째네 하고 그녀는 머릿속으로 헤아렸다. 요즘 들어 혼자서 쇼핑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는 편이 홀가분하기 때문이다. 가즈나리가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옷을 찾아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니는데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백화점 쇼윈도 옆을 지나는데 자신의 모습이 유리에 반사되어 보였다. 2달 전이라면 언감생심, 꿈도 못 꾸었을 모습이 거기 있었다. 에리코는 요즘 자신의 용모에 관심이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가즈나리에게는 어떻게 보이는지 늘 신경을 쓴다. 그래서 화장법을 연구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패션을 찾는데 여념이 없었다. 연구하는 만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보람도 있었다. 그래서 기뻤다. 에리코, 정말 예뻐졌어. 나날이 변해가는 게 느껴져. 번데기가 나비로 탈바꿈한 것 같아. 유키오도 그렇게 말했다. 그만해. 네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부끄럽다. 하지만 사실인 걸 뭐. 그렇게 말하고 유키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즈나리가 고치라고 표현했던 것을 에리코는 기억하고 있었다. 하루빨리 진정한 여자가 되어 고치에서 나오고 싶었다. 가즈나리와의 데이트도 어느새 10번을 넘었다. 그가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한 것은 구라하시 가나에가 말다툼을 한 바로 그날이었다. 차로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그가 그 얘기를 꺼냈다. 구라하시 선배와 헤어졌기 때문에 나랑 사귀자는 건가요? 에리코가 물었다. 가즈나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와는 벌써부터 헤어질 작정이었어. 그런 참에 내가 나타난 거지. 그래서 결심한 거야. 내가 시노즈카 선배랑 사귀기로 했다는 걸 알면 구라하시 선배가 엄청 화낼 텐데요. 당분간 비밀로 하면 돼.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모를 거야. 그건 무리예요. 보나마나 들키고 말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내가 알아서 할게. 너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라고 말하면서 에리코는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가즈나리가 길가에 차를 세우더니 키스를 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에리코는 줄곧 꿈을 꾸는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멋진 일이 계속되어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비밀이 지켜지고 있었다. 댄스부 내에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오직 유키오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그 증거로 에리코는 지난 2주 동안 2명의 남자 부원으로부터 데이트 신청을 받기도 했다. 물론 거절했지만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다만 구라하시 가나에는 여전히 마음에 걸렸다. 그 일이 있은 후 가나에는 연습에 2번 나왔을 뿐 그 후로는 내내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가즈나리와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일까? 그의 새로운 연인이 자신이라는 걸 아는 것은 아닐까? 에리코는 그런저런 생각을 해보았다. 학교에서 가끔 마주칠 때마다 쏘는 듯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에리코를 보기 때문이다. 일단은 선배이기 때문에 에리코 쪽에서 먼저 인사를 했지만 가나에는 한 번도 답례를 한 적이 없었다. 그 일에 대해 아직은 가즈나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의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무튼 그 점을 제외하면 에리코는 행복했다. 혼자 길을 걸을 때도 입에서 웃음이
흘러나올 정도였다. 옷이 든 쇼핑백을 들고 에리코는 집 근처까지 왔다. 5분만 더 걸으면 2층짜리 낡은 집이 보일 터였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떠 있었다. 내일도 날씨가 맑을 것 같아 그녀는 안심했다. 내일은 금요일, 가즈나리를 만나는 날이다. 에리코는 새 옷을 입고 갈 생각이다. 무의식 중에 자신이 또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에리코는 혼자서 쑥스러워했다. 7. 벨이 3번 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가와시마입니다. 하는 에리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시노즈카라고 합니다. 에리코 씨 집에 있습니까? 순간 상대방이 침묵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지금 밖에 나갔는데요? 가즈나리가 예상한 한 반응이었다. 언제쯤 돌아올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실례지만 어디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화를 걸 때마다 집에 없어서요. 이번 주 들어 3번째 거는 전화였다.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나 봐요. 지금은 친척 집에 가 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낭패스러워하는 기색이 묻어나왔다. 그것이 가지나리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럼 돌아오는 대로 전화해달라고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에이메이 대학의 시노즈카라고 하시면 알 겁니다. 시노즈카 씨라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나리가 다급히 되물었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대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에리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전화선을 타고 흘러왔다. 저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는 전화를 걸지 않으셨으면 해요. 네? 저희 아이를 잠시 사귀신 것 같은데 아직 어린애입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는 건가요? 저와 더는 사귀지 않겠다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쪽과 사귀도록 놔둘 수 없게 됐어요. 미안합니다. 이쪽의 사정이니까 더는 묻지 마세요. 그럼. 아, 여보세요? 가지나리의 계속되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전화는 그대로 끊기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전화 부스를 나왔다.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에리코와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이 넘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지난주 수요일이었다. 그때 그녀는 다음날 옷을 사러 갈 예정이니 금요일 연습에는 새 옷을 입고 갈 거라고 했다. 그런데 금요일 연습에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사전에 연락은 있었던 모양이다. 가라사와 유키오가 전화를 해서는 갑자기 교수가 일을 시키는 바람에 에리코와 자신은 그날 연습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저녁이 되자 가지나리는 에리코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오늘 그랬던 것처럼 그날도 친척집에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만 들었다. 토요일 밤에도 전화를 했지만 역시 그녀는 집에 없었다. 둘러대는 에리코 어머니의 말투가 몹시 어색하고 왠지 모르게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다. 가즈나리의 전화를 꺼리는 느낌도 들었다. 그 후로도 전화를 걸었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집에 들어오면 전화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전화가 걸려온 적은 없었다. 그녀는 댄스부 연습에도 일절 나오지 않았다. 에리코뿐 아니라 가라사와 유키오마저 나오지 않으니 누구에게 사정을 물어볼 수도 없었다. 금요일인 오늘 역시 그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연습 도중 빠져나와 전화를 걸었는데 조금 전과 같은 말을 들은 것이다. 가즈나리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리코가 왜 갑자기 자신을 멀리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에리코 어머니가 말한 이쪽 사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갖가지 상상을 하면서 그는 체육관 안에 있는 연습 장소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가 연습실에 도착한 지 얼마 후 여자 부원 하나가 그를 찾으러 왔다. 시노즈카 선배, 좀 이상한 전화가 왔는데요. 이상한 전화라니? 세이카 여대 댄스부 책임자를 바꾸라고요. 구라하시 선배가 오늘 나오지 않았다고 했더니 그럼 에이메이 대학 책임자라도 바꾸라고 하네요. 누군데? 그게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요.
알았어. 가즈나리는 체육관 1층에 있는 사무실로 갔다. 그리고 수희 앞에 여전히 내려진 채로 있는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 바꿨습니다. 에이메이 대학 책임자요? 남자 목소리였다. 처음이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 같지는 않았다. 그렇습니다만 세이카 여대에 구라하시라는 학생이 있지? 구라하시 가나에.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상대에 맞춰 가즈나리도 공손한 태도를 집어치웠다. 그 여자에 대해 전해 빨리 돈을 지불하라고. 돈? 장금 말이야. 감쪽같이 일을 처리했으니 성공 보수를 줘야 할 거 아니야? 착수금 12만엔에 일이 끝나면 13만엔을 받기로 했단 말이야. 빨리 지불하라고 해. 어차피 회비 관리는 그 여자가 하고 있잖아. 무슨 돈 말이지? 뭘 감쪽같이 처리했다는 거야? 그건 당신한테 말할 수 없지. 그러면서 나한테 말을 전해달라는 건 또 뭔데? 그러자 상대의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웃었다. 그건 조금도 이상하지 않지. 당신이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무슨 뜻이지? 글쎄다. 그 말을 끝으로 남자는 전화를 끊었다. 하는 수 없이 가즈나리도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초로의 수위가 수상히 여기는 것 같아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착수금 12만엔에 일이 끝나면 13만엔, 합계 25만엔이다. 그런 돈을 들여 구라하시 가나에가 부탁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전하 목소리로 추측컨대 질이 좋은 인간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가즈나리가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도 신경 쓰였다. 가나에에게 전화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마음이 무거웠다. 헤어진 후로 한 번도 얘기를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은 에리코 일로 머리가 복잡하기도 했다. 댄스부 연습이 끝나자 가즈나리는 자신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방문에는 가즈나리 전용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의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가정부가 그곳에 넣어두었다. 우편함 속을 들여다보니 광고 우편물 2통과 속달 우편 1통이 들어있었다. 속달 우편에는 보내는 사람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다.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이 마치 자를 대고 쓴 것처럼 기묘한 글씨로 적혀있다. 그는 우편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을 느끼면서 침대에 걸터앉아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커다란 충격이 그를 덮쳤다. 머릿속에서 사나운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다.